도지사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은 잘 안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파문만 뜨겁네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가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스캔들 파문 때문일까요?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후보님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더라고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선거는 늘 50대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차이로 결판이 났거든요. 예. 지난번 선거에는 거꾸로 제가 많이 앞서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한 1% 차이도 안 났고요. 그래서 무슨 스캔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승부가 늘 결정나고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남은 닷새 동안 역전할 특별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뒤집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역전이란 표현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일부 여론조사, 특히 몇 개의 샘플 가지고 한 여론조사에 뒤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에게 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역전 이런 표현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 선택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하십니까? 오늘 용인 촉전 지역에 나와 있고요. 네. 인터뷰 때문에 지금 출근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사전투표도 할 겁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용환 후보가 어제 이재명 후보 스캔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는데, 네. 김용환 후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과연 이게 이제 무슨 자꾸만 스캔들 문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예. 이게 스캔들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이제 이것이 과연 그 과정에서 상대적인 약자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됐는가? 그리고 또 거짓말이 이제 계속 있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스캔들 내용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숨기는 과정에서 혹시 정말 이렇게 그걸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폭력이란 게 꼭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예. 억압하고 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누르고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폭력이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근거가 있는지 또 그동안 정황상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예.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김용환 후보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배우하고 무슨 뭐가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이게 미투라는 미투 운동의 핵심도 누가 누구하고 무슨 불륜의 관계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분에게 네. 그것도 이제 여성에게 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힘으로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폭력이 있었는지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 문제로 저는 김영환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친문 성향 인터넷 사이트들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사퇴하라 이런 문구를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올리기 운동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남경필 후보를 뽑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또 이슈화하고 이런 것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정치의 길, 또 삶의 길, 이런 데서 그 많은 분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좀 파괴적인 방식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반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TV 토론에 대해서 네거티브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책보다 뭐 사생활 문제 또 의혹 이런 게 많이 불거졌는데 토론에 참여한 후보로서 어떠셨습니까? 토론의 전반전은 거의 이제 정책 토론을 했고요. 네. 그건 누가 보시더라도 정책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후반에 들어가서 자유 토론이 되면서 이제 이 자질과 리더십에 대한 검증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거티브란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얘기하는 게 네거티브라고 판단하시면 네거티브인 거고요. 네. 그러나 정치 지도자 1,300만의 리더를 뽑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역정 속에서 거짓과 폭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능력은 있는지, 네. 이런 품격은 갖추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그냥 TV 토론과 모든 청문회는 그냥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과연 지도자가 정책만 갖고 되는 것인가? 특히 지도자는 권력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그 권력을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포용, 또 인내, 그리고 협치 이런 것으로 권력을 운영할 것인지, 예. 갈등과 파괴 이런 것으로 운영할지를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그냥 네거티브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후보님의 제주 땅 투기 의혹은 어떻게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시나요? 네, 그 문제는 뭐 지난번 4년 전 김진표 후보하고 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이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예. 그때 잘못된 거는 제가 깨끗하게 시인을 했고요. 일부 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했고 제가 도지사 하는 4년 동안에 그 땅을 다 처분을 해서 예.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이 제주도의 도민들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 투기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이런 거죠. 30년 동안 장기 보유한 토지를 한 번 팔아서 차익을 얻은 것을 투기라고 하면 이건 시장 경제를 아예 부인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네. 같은 기간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한 100배 뛰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5억을 투자했으면 500억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한 번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것을 팔아서 시가차익을 얻은 것을 그러면 주식 투기라고 할 거냐. 그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세금 적법하게 내고 또 과정에서 모든 이 절차들을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한 것을 예. 그냥 투기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몰아가는 것,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뒤집어 씌우기죠.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데 그것이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TV 토론에서 후보님의 잦은 탈당과 복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후보님이 네. 보수 혁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제대로 혁신을 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고요. 제가 유세장에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수가 위기에 있는데 네. 보수를 살려주십시오. 보수와 진보는 양 날개가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날아야 되는데 보수가 너무 무너지면 한쪽이 너무 무너지면 국가에도 불행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보수가 앞으로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방향 중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예. 못한 것은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말과 언어의 품격을 가지는 그래서 이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날카롭게 하되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것. 예. 이것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기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좀 제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 되지는 않는지 어떻게 보세요? 부족했죠. 그런 면에서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민심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또 바닥의 민심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 문제거든요. 예. 19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요. 당시 현역이던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승리를 이끌면서 지지율이 92%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대선 다 끝났다고 했는데 당시 40살에 불과한 클린턴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죠. 힘들어하는 미국 국민들의 이 민심을 정확하게 꿰뚫었거든요. 예. 전쟁 비용 돼야지, 세금 올라가지, 일자리 없어지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클린턴 후보가 결국은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일자리 줄어드는 것에 물가 올라가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후보님 여러 번 정치공학적 연대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당 독주를 막는 의지가 분명해도 단일화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뭐 제가 단일화를 한다면 뭐 김영한 후보와 단일화를 할 텐데요. 네. 한 번도 단일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또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공약으로 내거신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로만 연정이다. 허상을 앞세워 떠드는 보수 혁신이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 광역단체장의 연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잘하는 거는 칭찬도 좀 해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당시에 저희 경기도청을 2번이나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경기 연정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도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함께 참여를 했고요. 김태년 당시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이 연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의 노력까지를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폄하해버리면 이분들의 대통령의 어떤 평가 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그냥 아무 쓸모없었던 일이다 라고 한순간에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거든요. 예. 잘한 거는 참 잘했는데 이런 건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하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 다 처음부터 뭐 거짓이다 가짜 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당대당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후보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젊은 사람이 신세 망칠 일이 있느냐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힘을 합해야 돼요. 이게 보수가 지금 다 이렇게 분열돼 있잖아요. 예. 그 바른미래당 대표이신 유승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다. 예. 맞거든요.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 같이 맞는데 그 건너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면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지금 이렇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죽음의 계곡에서 너 떨어져서 죽어라. 네. 나만 살아야겠다라고 싸움을 벌이면 그게 죽음의 계곡이 건너지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혀를 차실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연대를 해서 이 중도 보수 통합을 먼저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야 간의 균형이 좀 맞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는 제 꿈이 이런 거예요. 중도 보수 통합을 이루고 나면 저는 여야 연정을 경기도에서 했듯이 예. 저는 여야가
협력할 걸 대북 문제 같은 거 협력해야죠. 경제 살리기 같은 거 협력을 해야죠. 예. 그런 거에는 여야 연정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왜 협력을 못 합니까? 당연히 손잡을 건 손잡아야죠. 예. 그러면서 대안으로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때 이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 네. 더 좋네라고 판단하면 그때 우리한테 정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현재 정부를 때려잡아서 우리가 정권을 얻으려고 하면 네. 결국은 똑같은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여당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 때려잡아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야가 협력하면서 그 가운데 누구의 대안이 더 좋으냐를 평가받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기도지사 되면 당연히 여야 연정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하고 일자리 경제 연정 예. 또 남북관계에서의 앞으로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면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면 예. 남북 경협에 있어서도 충분히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신가요? 예. 끝으로 경기도를 관할하는 천주교 수원교구하고 의정부교구가 후보님한테 가톨릭 관심사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는데 후보님만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네. 질문 한 가지만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돌발 질문을 하시네요. 네. 네. 그 낙태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가톨릭교회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폐지도 참 어려운 문제고요. 예.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처럼 낙태를 자꾸만 일어나게 하는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잖아요. 네. 그 현실 사이에서 지혜를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답을 안 한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문에 게재될 시간을 서로 넘겨서 이게 게재가 안 됐는데요. 예. 필요하시다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이 카톨릭 신문 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